여러분, 단 한 곡의 노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광고 영상 제작자로 살아온 제게 음악은 늘 중요한 도구였지만 이명웅이라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는 뉴욕에서 한국까지 날아가 그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가수와 한 곡의 음악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광고 영상 제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이요? 한마디로 감정을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행동을 유도하고 때로는 단순히 웃음을 선사하는 게 제 일입니다. 특히 음악은 제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적절한 멜로디 하나가 영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걸 몇 번이고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자신이 조금 지쳐 있다는 걸 느낍니다. 광고 제작은 여전히 즐겁지만 어딘가 감동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영상도 편집도 음악도 평소처럼 잘 해내고 있지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소파에 기대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사실 아내는 오랫동안 K-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녀가 TV 앞에 앉아 있을 때면 저는 보통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치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소파 근처를 지나던 제 귀에 이상하게 낯선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부르는 노래였지만 묘하게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느껴졌고 그 멜로디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이 음악 뭐야? 아내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이명웅이라는 한국 가수가 부른 노래야. 제목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고. 이명웅?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는 뭔가가 있더군요.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이명웅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의 이름을 치자 수많은 영상이 쏟아졌어요. 그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라이브 공연을 눌러봤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화면 속에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봤죠. 그리고 저는 단순한 노래라고 생각했던 이 음악이 가진 힘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는 단순한 가요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이야기였고 위로였으며 때로는 다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그 울림은 제가 평소 광고 음악으로 다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중가요라고. 놀라움과 동시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 두 주먹, 곡 하나하나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노래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음악을 반복해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음악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한국 드라마나 음악은 제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였어요. 저는 팝, 클래식, 재즈, 그리고 전자음악 같은 서양의 다양한 장르에 익숙했거든요. 그러나 이명웅의 음악은 제 머릿속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노래를 제 광고 영상에 임시로 삽입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실험 삼아 넣어본 것이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배우들의 표정과 그의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화면에 감정이 살아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건 대단해.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음악이 광고의 메시지를 완전히 전달하고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음악 자체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그의 음악을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결합한다면 어떨까?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클래식 선율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광고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음악과 감동을 새롭게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발은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죠. 이명웅의 음악을 처음 들은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선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명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무대 영상, 인터뷰, 그리고 팬들이 남긴 댓글까지 하나하나 보며 그의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깊이는 그가 출연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마다 다른 감정을 담아냈고 그가 불렀던 곡들은 단순히 잘 부른 노래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감동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 뒤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 그의 공연에서 함께 웃고 눈물 짓는 팬들의 모습, 그리고 댓글에서 읽은 팬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저를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노래 이상의 존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명웅의 노래에서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했고 그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음악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제 말을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명웅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담긴 뭔가가 느껴져.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아내는 저보다 훨씬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제 반응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나 봅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한국에 가서 이명웅 콘서트를 보자. 근데 티켓 구하는 건 내가 할게. 그거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 알고 보니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었고 그의 공연 티켓은 예매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매진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렵게 티켓을 구했고 곧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콘서트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에 담긴 한국적인 정서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고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웠던 것은 공항을 나와 마주한 한국의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도시의 빠른 속도와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노래가 이 도시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아내는 제게 한국 전통 음식을 꼭 경험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적이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였는데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매운맛에 조금 놀랐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풍미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친절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웃으며 많이 드세요. 라고 말했고 다른 손님들은 제게 이것저것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마치 이명웅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콘서트 날이 다가오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렜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명웅의 음악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조용한 골목길에서 그의 노래를 들으며 걸었던 기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곳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의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드디어 콘서트 날이 되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의 열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영웅시대라는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팬들이 만들어낸 응원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런 열정적인 팬 문화를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들의 응원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이명웅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영감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음악에서 시작된 거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의 음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여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공연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미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줄 반짝이는 응원봉을 든 수많은 팬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이명웅의 음악.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축제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어렵게 구한 티켓을 손에 쥔 채 공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거대한 무대와 천장까지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연장이 가득 찬 열기는 단순히 팬덤의 열정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에 이명웅이 등장했을 때 관객석은 말 그대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가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몸소 실감했습니다. 그의 첫 곡이 시작되었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첫 곡은 익숙한 이제 나만 믿어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녹음된 음원보다 훨씬 더 강렬했고 감정이 한층 더 살아있었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가 그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관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의 목소리와 노래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바램이라는 곡이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미로운 멜로디는 마치 제가 광고를 만들 때 항상 갈구하던 진짜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즐겁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공연 중반쯤 저는 뜻밖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곡이 시작되었을 때 제게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손을 흔들며 이 곡을 따라 불렀지만 저는 가사도 멜로디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팬들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이 노래에는 그들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텐데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전히 그 곡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동받았던 걸까? 나도 정말 좋았지만 왜 나한테는 그만큼 와닿지 않은 걸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 곡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야. 이명웅이 이 곡을 부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이끌어냈지. 가사를 알아들으면 그 감동이 배가 될 거야. 아내는 가사를 하나씩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의 사랑과 추억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세월의 이야기가 담긴 곡이었습니다. 가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공연장에서 이 곡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왜 이 노래가 그렇게 큰 울림을 주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이명웅의 음악이 단순히 멜로디를 넘어선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연장에서 잠시 느꼈던 소외감조차 그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문화를 더 체험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고 소박하면서도 정성 어린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어설픈 영어로 저희에게 김치찌개를 추천했고 시장에서 만난 다른 손님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즐기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그의 목소리와 가사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와 소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느낀 따뜻함은 그의 음악에서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한옥마을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의 고즈넉한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었습니다. 음악과 풍경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의 콘서트를 보러 왔지만 이제는 그의 음악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음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저를 광고 제작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을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번 여행과 음악에서 얻은 감동을 제 작업에 녹여내겠다고. 이명웅의 음악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그날의 감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던 순간부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단순히 무대를 넘어 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듯 했죠. 공연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시 걸어 다녔습니다. 한국에 온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정서가 그리고 이명웅의 음악이 하나의 큰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한옥마을의 고요한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이어폰으로 다시 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콘서트에서 들었던 곡들이 다시 울려 퍼지자 그날 공연장의 열기와 함께 무대 위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광고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이명웅은 그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를 주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북적이는 상인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그분은 제게 시장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고 저는 그들의 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수 만든 음식을 손에 쥐어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순간마저도 따뜻했고 저는 이명웅의 노래 속에서 느껴졌던 그 따뜻함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온 여행이었는데 어땠어? 기대했던 만큼 좋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이 정말 좋았던 건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이 여행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들으러 온 걸로 끝나지 않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 그리고 이곳의 정서를 알게 된 게 더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야. 그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그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을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단순히 음색이나 가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자라온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얻은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느꼈던 뜨거운 감동,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의 노래가 제게 가르쳐준 진정성.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제작할 때 저는 항상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그런 고민을 하게 했고, 이명웅의 음악은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작업실에 앉아 광고를 위한 음악을 고르며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멜로디나 기술적인 완성도만으로 음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게 되었죠. 며칠 후 저는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들었던 곡 중 하나를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감동이 탄생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작업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의 음악에서 받은 영감은 제 작업과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작품을 만들겠다고. 이명웅이 제게 해줬던 것처럼 저도 제 작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겠다고.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히 제 귀를 즐겁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고, 제 삶과 일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처럼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별빛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한 곡의 노래에서 시작된 여정이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정서를 깊이 알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이 제 마음에 감동의 씨앗을 심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감동의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는 채널 감동정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